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FOMC를 일주일 앞두고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화당 쪽 그리고 현재 재무장관인 문우신이 기존에 진행해 왔었던 미국의 그 긴급 대출 프로그램 이거를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조금 세 개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연준이 진행해온 긴급대출 프로그램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출자들에게 이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의 대출을 계속 희망했던 기업들은 은행들이 12월 31일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절차를 완료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은행들이 대부분 거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대출을 신청을 하면 뭐 심사 이런 것을 이제 다 거쳐서 한 달 정도 좀 넘게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는데 이 안으로 끝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신청되고 있는 대출은 대부분 다 은행에서 거절하고 있다라고 이제 관련 업계 종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는 좋은 회사들로부터 하루에 4~5번의 전화를 받지만 이들을 모두 거절해야 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연장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기간 내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경제 봉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건 이제 전면 셧다운은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부분적인 셧다운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봉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에게 사실상 구명정이나 마찬가지였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대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약간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준에서 제공했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두 자릿수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10월 FOMC를 먼저 조금 생각하기 전에 11월 FOMC 당시 그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 크게 살펴봐야 될 그 두 가지 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 기존에 있었던 정책 변경점이 뭐 확인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정책은 그대로 간다라는 기조가 11월 FOMC에서 유지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해왔던 자산 매입 규모를 향후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의가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을 당시에는 이런 부분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참고를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11월 FOMC가 이제 끝난 이후에 코로나19가 그 이후에 더 거세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또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공화당 쪽 그리고 재무장관 쪽에서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부양책 규모를 키우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일단 백신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이 곧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게 될 게 아니냐. 그러면 기존에 진행해왔던 대출 프로그램 굳이 지금 할 역할을 다 했는데 굳이 연장을 해야 되겠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종료를 선언을 한 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백신 공급량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일시적으로 접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인 고령층 그리고 의료직 종사자 이 사람들만 접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뭐 2개월,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터에 복귀해야 할 사람들이 접종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내년 2분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딱히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딱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이제 유럽과 미국은 곧 시작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확산세를 갑자기 꺾는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현재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상반기에 진행했던 부양책 효과가 지금 거의 다 소진됐잖아요. 소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제 지금 당장 꺾일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국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유동성을 하루빨리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늦었어요. 늦은 이유는 기존에 상반기에 진행했던 이 부양책 효과 그것을 지지대로 삼아서 이게 연속적으로 나와야 재정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지금 중간에 공백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부양책 효과가 기존에 돈은 돈대로 쓰고 그게 이미 다 소진이 돼버렸어요. 원래 돈을 이렇게 쓰고 여기서 또 해야 이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게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걸 돈을 쓰고 나서 그 효과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 그러면 또 돈을 여기까지 올리려면 또 돈을 그만큼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지금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하루빨리 부양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뭐 올해 과연 될지 안 될지 불명확한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초에 한 차례 짧은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옐런 전 의장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지를 하게 된다면 10월 FOMC에서는 당연히 연준에서 뭔가 카드를 하나 꺼내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확실한 카드는 아닐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끌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책을 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단 기대감은 우리가 일단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진행됐던 이런 부양책 효과들 이게 지금 거의 다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지표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쪽만 체크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반기에 진행했던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돈을 가지면서 소비를 하고 근데 이게 부양책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태. 이게 지금 전월 대비입니다. 참고를 이제 하신다면 이게 연 대비가 아니고 전월 대비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지금 다시 0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전월 대비. 계속 좋았다가 좀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그 상승폭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기존보다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지표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이제 쭉 이렇게 건수가 낮아졌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수준.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실업률도 굉장히 치솟았다가 이제 점점 낮아졌잖아요. 실업률 자체도. 근데 더 이상 이제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부양책이 이제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이 지표가 다시 위로 살짝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실업률도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70만 건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낮아지지 않고 이 건수 자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낮아진다는 뜻은 실업률도 같이 내려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향상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업률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지표 자체는 이제 둔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참고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12월 FOMC에서 연준이 등판할까?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래도 등판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의 기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이에 따른 연준의 신규 대출 프로그램 발표 여부를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다음 주에. 그리고 두 번째, 11월 FOMC 의사록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 확대 여부를 발표할지 여부. 이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다음 주에 있을 10월 FOMC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그것 때문에 부양책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도 일단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제 모든 포커스가 12월 FOMC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과연 조금 더 시간을 끌어줄 수 있는, 최종적으로 공화당이 정권을 차지하든 아니면 민주당이 차지하든, 어쨌든 부양책은 내년에는 할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교통정리가 되면. 근데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줄 무언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15월 FOMC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15월 FOMC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